걱정하지 마, 아빠. 우리 회사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이야. 아무리 경제 불황이라고 해도 난 문제 없어. 무슨 소리야. 어렵게 취업한 건데 전공을 살려야지. 그러려고 힘들게 공부한 거잖아.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면 IT 분야가 최고라니까. 아무튼 아빠는 걱정하지 마.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또 연락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김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빅테크놀로지 IT 기업인데 미국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대기업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시는데 뉴스를 통해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저에게 연락하여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제적으로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제가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취업을 하게 된 건 이 분야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주도할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자가 이과를 나와서 데이터 분야 쪽에 일한다는 건 쉽지는 않았어요. 동기들도 대부분 남학생들이었죠. 미래가 밝은 분야였기에 아무리 경제 불황이 오더라도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어느 날 미국 내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도 다 잘리는 거 아냐? 어제는 제임스도 잘렸다던데. 걔는 실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인정받던 직원이었잖아? 그런 애도 잘리는 마당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회사 내부에서도 정리해고 소문이 돌자 불안감에 휩싸인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정리해고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회사 대표님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대표님은 이쪽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CEO였거든요. 이분을 보며 저도 미국에서 미국다운 직업을 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는 꿈을 꾸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미국에 왔으면 미국답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꿈을 키울 수 있었던 명언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결국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죠. 그런 저의 노력들이 점점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점점 중요한 업무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신입사원이 이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팀 미팅을 했죠. 최근에 맡게 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들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처음 맡는 중요 프로젝트라서 공부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면서 바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스케줄이 끝나고 오후 스케줄이 시작되자 저에게 매니저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김영주 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안타깝지만 김영주 씨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오늘부로 정리해고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팅이 끝나는 즉시 김영주 씨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는 자동으로 꺼질 것이고 그때 짐을 싸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매니저님에게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면서 정리해고에서는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팅이 끝났고 저는 회사 사무실에 있는 제 자리에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제 컴퓨터는 전원이 꺼졌고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컴퓨터 로그인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통보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당한 첫날은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한 상태였죠.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미국 회사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곳이니까 항상 생활비 6개월치 현금은 보유해야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따로 빼놔야지 하면서 결국 해고될 때까지 돈을 모으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주머니 사정으로는 3개월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이 미국에 취업했으니 미국다운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한다였어요. 통보도 없이 해고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3개월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 관련 IT 회사란 회사는 모두 뒤적거리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대기업들도 휘청거리는 마당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 자체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해고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생활비가 탕진될 처지였죠.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부모님에게는 해고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러다가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닐 때처럼 소비를 할 수 없었기에 이것저것 아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밖에 아낄 것이 없었죠.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닌 날에도 스튜나 죽 같은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났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다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제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당장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결국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닌 새로운 채용 공고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야와 시야를 넓히니 일자리도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노동이나 허드렛 일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나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채용 공고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일자리를 가려서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너무 힘든 일들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채용 공고들이 많았죠.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아닌가 해서 전화를 받았죠. 내 딸 잘 지내고 있니? 한국도 힘들지만 요즘에는 미국도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모양이더라. 우리 딸은 괜찮은 거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한국으로 들어오렴. 우리 딸 못 본 지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와서 이 아버지 일도 좀 도와주던지. 저는 왠지 아버지가 저의 해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었겠죠.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저는 운명적으로 하나의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곳에 면접을 보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남들은 취업 전선에서 밀려 식당 일까지 하게 된 거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한식당은 김치찜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식 요리가 미국에서 먹힌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았죠. 식당 사장님도 한국분이셨는데 제가 딸 같다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원래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만 하면서 생활비만 벌자고 시작한 식당 일이 이제는 저의 본업이 되었습니다. 경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이곳에서의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고 저렴한 동네로 간다면 작은 식당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다른 지역에서 김치찜 식당을 오픈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미국은 지역과 지역이 먼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며 쿨하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부모님에게는 회사에서 해고되고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내 식당을 하나 오픈할 때가 되어서야 어렵게 입을 뗄 수 있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부모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식당 일인지는 몰랐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김치찜 한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완전한 대박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정리해고에 불안해하지 않고 내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뿌듯한 보람도 느끼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죠. 제가 알기로 한국 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인 김영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것이 가장 성공에 가까운 직업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계 속의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드맵튜브에서 전해드리는 사연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월드맵튜브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